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사람 마음에 칼을 꽂는 사람이 있어요. 웃으면서요. 그날 저는 제 딸의 손끝이 떨리는 걸 봤어요. 식탁 위에 놓인 숟가락을 살며시 내려놓으면서 입술을 꾹 깨무는 걸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저는 다 알았어요. 딸내미가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운지, 얼마나 참고 또 참고 있는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올라왔어요. 뜨겁고 단단한 무언가가. 이건 사돈과 싸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딸을 지킨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어요. 부모라는 이름이 방패가 되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뭔가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을 거예요. 같은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오른쪽 아래 빨간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영상 찾아오시는 수고를 덜어드릴게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한 번만요.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때는 어느 늦가을 토요일 오후였어요. 하늘이 유독 높고 파란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부지런을 떨었어요. 사돈 식구들이 오신다고 하니 주방을 한 번 더 닫고 반찬도 2가지 더 만들고 평소에는 잘 꺼내지도 않는 도자기 찻잔 세트를 꺼내서 닦았어요. 제 이름은 이순자예요. 올해 63이고 아이 2을 키웠고 지금은 손주 하나를 보며 사는 평범한 할머니예요. 딸 이름은 한미영이에요. 36이에요. 직장 다니면서 살림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그 3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봐왔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던 거, 시험 때마다 눈이 벌겋게 되도록 잠 안 자던 거, 취직하고 나서 첫 월급 받아서 저한테 꽃 한 다발 사다 준 거. 그의 인생의 굵직굵직한 장면들을 다 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밥상 앞에서 참고 또 참고 앉아 있을 때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 아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사돈은 황인숙 씨예요. 제 사위의 어머니죠. 나이는 저보다 2살 위예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늘 당당하고 세련된 분이셨어요. 말씀도 조리 있게 하시고 옷도 잘 차려입으시고 어디 가셔도 존재감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런 분과 사돈이 된 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기도 했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고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특별히 잘난 구석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래도 그동안 나쁘지 않게 지냈어요. 명절에 한 번씩 보고 가끔 전화 통화도 하고 크게 부딪히는 일 없이 왔어요. 그날도 처음엔 그랬어요. 사위 성준이가 운전을 해서 황인숙 씨와 사위 남동생 한성민 씨까지 4명이 왔어요. 저는 미영이와 함께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갈치조림, 시금치나물, 잡채, 그리고 계절 과일. 소박하지만 정성은 들어간 밥상이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처음엔 별 얘기 없었어요. 요즘 어떠세요? 날이 많이 추워졌죠? 손주는 잘 크나요? 같은 서로 맞대고 앉았을 때 흔히 오가는 그런 말들이요. 그런데 찌개 그릇이 반쯤 비워질 즈음부터 황인숙 씨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내 친구 정자 있잖아. 그 집 손주 있지. 걔가 올해 4살인데 벌써 영재 교육 받는다더라고.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손주 자랑이야 흔한 이야기니까요. 그 집 사위가 판사거든. 사위가 워낙 똑똑하니까 아이도 남다른 거지. 피는 못 속인다니까. 저는 밥을 한술 더 떴어요. 미영 씨는 갈치살을 발라내고 있었어요. 우리 손주 민준이도 잘 크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어릴 때 환경이 중요하잖아. 엄마가 일을 나가고 없으니 아이 입장에서는 좀 그렇긴 하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살짝 내려놨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요. 미영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제가 아는 미영이 웃음이 아니었어요. 눈이 안 웃고 있었어요. 황인숙 씨는 계속하셨어요. 정자 손주는 엄마가 아이의 직장을 그만뒀다더라고. 아이한테 전념하는 거지. 요즘 세상에 그게 쉬운 게 아닌데 남편이 워낙 벌이가 좋으니까 가능한 거겠지. 뭐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그 사정이 다르니까 라는 말이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미영이 쪽으로 눈길을 보냈어요. 그 순간 봤어요. 밥상 위에 올려놓은 미영이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얼른 무릎 위로 손을 내렸어요. 그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잡채를 조금 집어 올렸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뜨거운 게 가슴속에서 울컥 올라왔어요. 그게 분노인지 속상함인지 모성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다 섞인 것이었을 거예요. 저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이번엔 조금 소리가 났어요. 저는 원래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해받는 게 싫고 갈등이 싫고 분위기를 깨는 것도 싫어요. 살면서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고 어른들 앞에서는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사돈 사이라는 게 원래 조심스러운 사이잖아요. 한쪽이 불편하면 그게 고스란히 자식한테 가니까요. 그래서 그동안도 많이 참았어요. 황인숙 씨가 처음 며느리 자랑을 하실 때도 성준이 어릴 때는 전교 1등이었는데 라고 말씀하실 때도 우리 아들이 집안에 기여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요즘 미영이 살림이 어떤지 모르겠다고 하실 때도요. 다 웃으면서 넘겼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미영이 손끝이 떨렸거든요. 그 작은 떨림 하나가 저를 바꿔놨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다였어요. 그 아이가 참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뭔가가 탁 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더는 안 되겠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돈, 친구분 손주가 참 대단하시네요. 황인숙 씨가 그렇지라며 기분 좋게 받으셨어요. 그런데요, 저는 우리 손주 민준이가 누구보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게 더 대견해요. 영재 교육이 뭐가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머니하고 안겨오는 게 그게 제일 귀한 거지. 황인숙 씨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우리 미영이요. 직장 다니면서 살림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거 보면 저는 10아들 있어도 안 부러워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면서도 이 집 반찬통 한 번도 빈 적 없어요. 민준이 어린이집 챙기는 것도 명절 준비하는 것도 사돈께서도 다 아시잖아요. 식탁 위가 조용해졌어요. 황인숙 씨가 아니 내가 무슨 나쁜 뜻으로 한 말이겠어 하고 말꼬리를 흐리셨어요. 저는 그분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인자하게 웃었어요. 억지로 웃은 게 아니라 진짜로 웃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럼요, 속상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애 기 죽을까봐 드린 말씀이에요. 우리끼리는 서로 아껴줘야죠. 그래야 애들도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끝나고 잠깐의 정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준이가 살짝 헛기침을 하더니 자, 과일 먹어요 하고 상황을 부드럽게 넘겼어요. 황인숙 씨도 이후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황인숙 씨가 현관 앞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순자 씨, 오늘 음식 다 맛있었어요. 수고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저는 잠깐 멈추고 싶어요. 말 한마디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황인숙 씨가 하신 말씀들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사실 욕도 아니에요. 친구 손주 자랑, 환경 이야기, 직업 이야기. 누군가 들으면 그게 왜 기분 나쁜 말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들이 쌓이면 달라져요. 한 번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두 번은 좀 찜찜해요. 세 번이 되면 그건 패턴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영이는 그걸 이미 여러 번 느꼈을 거예요.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참았을 거예요. 성준이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제가 걱정할까봐. 그 아이는 그렇게 혼자 다 감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먹먹해요. 우리 딸이 얼마나 오래 참아왔을까. 그 참음이 몸 어딘가에 쌓여 있을 거잖아요. 미영이가 결혼한 건 5년 전이에요. 성준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라 할 게 없어요. 성실하고 성격도 좋고 미영이한테 잘해줘요. 제가 사위 잘 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영이는 결혼하면서 여러 가지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퇴근하면 저한테 전화해서 엄마 오늘 뭐 먹었어? 하고 수다 떨던 애였어요. 피곤하면 엄마 나 자고 갈게 하고 와서 제 옆에 누웠던 애였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전화를 해도 짧게 끊는 날이 많아졌어요. 밥은 먹었냐고 물으면 응 먹었어 하고 금방 끊어요. 오래 통화할 여유가 없는 거겠죠. 퇴근하면 어린이집 픽업하고 저녁 차리고 민준이 목욕시키고 재우고. 그러면 이미 밤 10시예요. 그때 가서 집안일이 좀 남아있으면 그걸 하고 씻고 나면 자야 해요. 다음 날 또 일어나야 하니까요. 주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집안일에 민준이 챙기는 것에 명절이면 시댁일에 친정일에 쉬는 날이 없어요. 그걸 알면서도 저는 딸한테 전화가 오면 좋아요. 목소리 들으면 안심이 돼요. 그리고 끊고 나면 짠해요. 딸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다 품어 안고 살면서도 힘들다는 말 잘 못해요. 특히 엄마한테는 더 그래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날 황인숙 씨가 엄마가 일을 나가고 없으니 아이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라고 하셨을 때 미영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그 침묵이 뭔지 알아요. 그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예요. 일 안 나가면 누가 먹여 살려요? 성준이 혼자 벌면 지금 이 집 전세도 유지 못해요. 민준이 어린이집 비용에 분유의 기저귀에 다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내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들고 나가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목까지 차오르는데 그걸 꾹 눌러 담은 거예요. 왜냐면 이 말을 꺼냈을 때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이에요. 분위기가 나빠지고 성준이가 난처해지고 나중에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미영이가 그날 황인숙 씨한테 대들었다더라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참아요. 손끝이 조금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무릎 위로 손을 내리면서.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읽으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며느리로 사시는 분들, 직장 다니면서 살림하시는 분들, 엄마가 일하면 아이가 불쌍하다는 말 들어보신 분들.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이 아닌 척하면서 사실 아주 정확하게 찌르는 말. 반박도 못하게 그냥 그런 생각도 있구나라고 넘겨야 하는 말.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그날 그 말에 맞서기로 했어요. 딸 대신 제가요. 제가 찻잔을 내려놓고 말을 시작했을 때 저도 사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성준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이 찰나에 스쳤어요. 그래도 했어요. 왜냐면 부모라는 이름이 그래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아이가 어릴 때는 몸으로 지켜줘요. 차가 달려오면 몸으로 막고 무거운 걸 들면 같이 들고 넘어지면 잡아줘요. 그렇게 지켜요. 어른이 되면 달라요. 이제는 몸이 아니라 말로 지켜야 하는 순간이 생겨요. 누군가 내 아이를 말로 찌를 때 그 앞에서 같이 찌르든 아니면 막든. 그 순간에 부모가 어디 있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맡기로 했어요. 우리 미영이요, 직장 다니면서 살림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거 보면 저는 10아들 있어도 안 부러워요. 이 말을 했을 때 미영이가 저를 봤어요. 잠깐이었지만 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 있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 그리고 황인숙 씨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끼리는 서로 아껴줘야죠. 그래야 애들도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이 말이 핵심이에요. 저는 싸우러 한 말이 아니었어요. 황인숙 씨가 나쁜 분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도 그분 나름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서 보면 잘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말씀하신 거겠죠. 그런데 그 기준이 내 딸 앞에서 자꾸 들이밀어지면 그건 달라요. 아무도 다치지 않으면서 이걸 멈추게 하는 방법을 저는 고민했어요. 그리고 선택한 게 그 말이었어요. 우리끼리는 서로 아껴줘야죠. 이 말은 싸움이 아니에요. 제안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남의 집이랑 비교하지 말고 서로 좋게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결국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어때요? 그 이후에 황인숙 씨가 어떻게 바뀌셨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극적으로 달라지신 건 아니에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그 다음 만남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아마 또 참아야 할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도 그날은 달랐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다면 미영이는 그날 혼자 그 무게를 안고 집에 갔을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엄마가 일 나가는 게 민준이한테 정말 나쁜 건가,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하나. 그런 생각 한 번이 쌓이고 또 한 번이 쌓이면 어느 순간 그 아이 자신감이 흔들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말해야 했어요. 미영이가 잘 살고 있다고. 직장 다니는 게 잘못이 아니라고. 나는 내 딸이 자랑스럽다고. 사돈 앞에서요.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미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말은 없었어요. 그냥 잡았어요. 저도 그냥 잡아줬어요. 한참 그렇게 있다가 미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걸로 충분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차를 한 잔 끓였어요. 국화차였어요. 노란 꽃잎이 뜨거운 물 속에서 천천히 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오늘 하루를 다시 생각했어요. 잘한 걸까? 괜히 말을 꺼낸 걸까? 황인숙 씨가 섭섭해하시면 어쩌나? 성준이가 나중에 뭐라 하면 어쩌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차가 참 달게 느껴졌어요. 이상하게 달았어요. 쓴맛이 없는 건 아닌데 오늘따라 더 달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게 후회 없다는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불편할 수 있어요. 황인숙 씨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잠깐 어색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내 딸이 그날 혼자 울지 않아도 됐다고 믿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내가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다고 믿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부모가 된다는 게 뭔지 저는 아직도 배우는 중이에요. 아이가 어릴 때는 몸으로 배웠어요. 밤새 열이 나는 아이 곁을 지키면서 넘어지는 아이 뒤에서 달려가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아이가 어른이 되면 다시 배워야 해요. 언제 나서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언제 말을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내 아이 편에 서고 언제 뒤에서 지켜봐야 하는지. 그 균형이 참 어려워요. 그날 저는 나서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말이 미영이한테 닿았다는 걸 차 안에서 손을 잡았을 때 느꼈어요. 그걸로 됐어요. 여기서 잠깐 황인숙 씨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저는 그분이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도 그분 나름의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당신 아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바람이 때로는 비교의 형태로 나오는 거겠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쁜 의도가 없어도 말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요. 누군가 그걸 짚어줘야 해요. 나쁜 놈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 상처가 된다는 걸 알게 해줘야 해요. 저는 그날 그걸 하려고 했어요.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끼리는 서로 아껴줘야죠. 이 말이 황인숙 씨한테 어떻게 닿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그분도 그날 뭔가 생각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말 못하고 웃으면서 손끝이 조금 떨리면서 앉아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손끝을 보아주세요. 말이 필요하면 말을 해주고 말이 필요 없으면 그냥 손을 잡아주세요. 그게 방패예요. 거창한 싸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소중한 사람 곁에 내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것. 그게 다예요. 저는 그날 그걸 했어요. 그리고 국화차가 달았어요. 오늘 이 긴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며느리로 살면서, 딸로 살면서, 또는 저처럼 어머니로 살면서 겪은 이야기들. 다 들을게요. 혼자 가슴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항상 감사해요. 그게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한테 닿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